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36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곱 번째 줄 나갈게요. 382페이지 일곱 번째 줄. 네, 시험이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조사자는 우선 스스로 만족하도록 정확도를 검증하는 것이 현명하다. 반응은 교차 질문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데 기법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은 기법이 신뢰할 수 있음을 확신하기 위해 요령을 생각해 낸다. 동일한 방법이 모든 피험자에게 관찰된다는 것, 질문하는 사안에 관해서 피험자가 지식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 그다음에 질문에 대한 피험자의 개인적 의견과는 항상 무관하게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 곧 발견될 것이다. 우리는 질문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저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라는 진술을 시험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을 발견한다. 이는 컴퓨터 단말기의 입력 요건과 유사하며 가끔 아니오라는 답이 돌아올 것이다. 이는 그 질문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 혹은 그 아니오의 이유를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어쩌면 질문자가 당시에 그 답이 가져올 영향으로부터 심리적 괴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미지의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피험자는 명시된 생각이나 느낌, 태도, 기억, 관계, 삶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청받았다. 시험은 큰 그룹의 사람들에게 자주 행해졌다. 실증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웠다. 눈을 감은 피험자에게 화났거나 속상했던, 질투했던, 우울했던, 죄책감을 느꼈던, 두려웠던 당시의 기억을 마음에 품기를 요청한다. 그 시험에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약해졌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삶의 상황을 마음에 품어 달라고 요청했고 모든 사람이 강해지곤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제도 나왔죠. 강해져요. 내 몸이. 그런데 질투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우울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 다 내 생각 안에서 이제 신념에 걸려서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약해지는 거. 그쵸?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이해하는 거요. 이해하는 게 아무한테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진짜 진실을 볼 수 있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진실이 안 보여요. 내 생각이 너무 워낙 내 앞에 바위가 엄청 커요.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 아예 너무 크면은 진실이 뭔지 구분도 못 해요. 근데 내 생각을 좀 크든 작든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실이 느껴지죠. 진실이 느껴지는데도 내 생각이 강해. 그러면은 내 생각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지금까지의 내 생각은 내 믿음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은 지금의 나의 환경과 지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음, 참 공부했다는 게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좋아지는 듯한 그런 일들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느낌이 되게 좋고. 막,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했던 것들도, 아, 이렇게 하면 그 긍정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반응이 달라지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쵸? 뭔가 그러면 강해진다는 거. 그래서 보통 방금 발견한 것이 하무의 놀란 웅성거림이 청중들 사이로 파문처럼 번졌다. 이 시험을 하는 것에 어, 사람들이 청중들한테 파문처럼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 하는 거, 그죠? 올인 테스트 하는 거. 그래서 다음으로 입증된 현상은 처음에는 저도 뭐 몰랐죠. 몰랐는데 참 선생님의 그 말씀, 그 눈빛에 말씀이야 뭐 짧게 짧게 얘기하시죠. 근데 그 눈빛에 참 그 눈빛이 있어요. 야, 그거 진짜 선생님 그 눈빛에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죠. 이거 해야 되겠네라는 느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보내지 않고, 그냥 떠나보내지 않고 남아있죠. 네, 그러면 다음에 희한하게 일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거는 뭐 그것도 남고, 부정적인 거에 무의식에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다 남아요. 남는데 특히 선생님 말씀이 계속 영혼이 돌죠. 영혼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입증된 현상은 어떤 물질의 단순한 이미지를 마음에 품는 것이 어떤 단순한 이미지를 마음에 품는 것이 마치 물질 자체를 몸에 물리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동일한 반응을 낳는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으로 내가 물리적인 것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지로 떠오르면 이미지로 어떤 물질의 단순한 이미지를 마음에 품는 것,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있잖아요. 마음에 품는 것이 그대로 현실에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서 그 미세한 나의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단순한 이미지를 마음에 품는 것이 실제로 물질을 갖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 동일한 반응을 낳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반응을. 그래서 우리는 시크릿을 알려주시잖아요. 상상해라. 상상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상상을 하고, 그러니까 믿어라. 믿는 게 우선인 거예요.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된다는 걸 믿어야 되죠. 믿고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믿잖아요. 단순하게 믿는 게 진짜 좋아요. 근데 특히 귀한 분을 만났어. 근데 귀한 분이 안내를 해. 그건 진짜 믿잖아요. 근데 인생이 진짜 달라져요. 저는 처음에도 그냥 뭐 중간중간에 저항감은 있었지만 선생님이 음, 안내하시는 길로 왔을 때 굉장히 달라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럴 거 어떻게 다 믿냐고. 근데 내가 진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심이 많아. 사심도 많고 사기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 그럴 때는 못 믿죠. 내 주변에 사기치는 사람들도 주변에 경험을 또 하거든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 따라서 그 주변의 환경들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펼쳐지니까 그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또 올라오는 거를 또 내려놓고 계속 청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단순한 이미지를 마음에 품는 것과
물리적으로 접촉한 것과 동일시한다는 거. 그래서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음, 내가 원하는 것도 품으면 생각하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나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도 자기 생각이 되게 강하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 본인 생각 굉장히 강하세요. 굉장히 강한데 맨날 상상하면 야, 물질적으로 돈을 갖다 놓고 와서 얘기해봐라. 뭐 어째봐라. 그리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야, 있잖아. 막 상상을 막 이래저래 막 해요. 그러면은 갖다 놓고 보자 이거죠. 물, 물질적으로 눈에 보여야 뭔가 행하지, 네가 말로만 하는 거는 안 믿어. 이제 그런 약간 자기 보여지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도 끝까지 제 방식대로 왔던 것 같아요. 제 방식대로. 그랬더니 옳은 거예요. 그 방식이. 그렇잖아요.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예, 공부도 그렇고 옳다는 거를 저항하는 느낌은 본인이 자기 안에서 있겠죠. 근데 옳다는 건 느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공부해야 한다는 거를 느껴요. 근데 그걸 굉장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끌어오는 사업 방향,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는 의식의 방향, 이런 것들이 너무 참 맞구나. 그래서 더 확고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확고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된 사과를 들고 있고 농약 사용한 해서 재배된 사과를 들고 있고 청중에게 시험되는 동안 그것을 똑바로 쳐다봐 달라고 요청했다. 농약을 많이 쓴 사과를 모든 사람들에게 쳐다봐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가 약해졌다는 거죠. 약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음 그 이런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진짜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근거와 원리로 이게 끌개장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 우리가 오염 물질 없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사과를 들면 청중은 즉각 강해지곤 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관통해서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죠. 근데 마음보다는 의식 자체 안에서 많이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라는 돌덩어리를 들고 막 뒤로 제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끌어주시고 안내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자꾸 이렇게 뭘 약속을 자꾸 하시는지 약속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자꾸 약속을 하세요. 뭐 갑자기 기간이 길어지지를 않나. 뭐 해주실 만하니까 해주시겠죠. 그래서 그냥 아유 그냥 "네 감사합니다." 그냥 아유 뭔가 자꾸 약속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뭔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또 뭔가 자꾸 뭐 기간도 그렇고 뭘 해 주신다고 그러고 뭘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해 주셔도 그냥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근데 인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에너지가 좋아져요. 그걸 빨리빨리 느껴지는 사람들이 근데 느껴져요. 그런데 돌아오면 내 여기에 인제 선생님 에너지장에서 얼만큼 길게 여운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돌아오면 내 에너지예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인제 화요일, 토요일 이렇게 계속 들었을 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쵸? 그래서 청중들이 즉각 약해지는데 청중 누구도 어느 사과가 어떻게 된 걸 몰랐기에 어느 사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농약을 쳤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면 약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맑아지면 그거를 아는데 내가 내 생각이 강력하게 있으면 자꾸 판단 분별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크릿도 어린아이들이 금방 이루어요. 왜요? 자기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금방 이루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자꾸 있으니까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있으니까 그게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크릿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있는 거고, 아, 내가 당장 내일까지 10만 원이 생길 수 있어. 난 10만 원을 가지고 뭘 할 거야. 믿는 거예요. 10만 원은 우리가 그 돈에 대한 이 가치를 약하게 뒀기 때문에 금방 얻어진다고 내가 믿는 거고, 내일까지 1억이 생기겠어. 그럼 1억은 가치를 높게 두고 안 된다라는 게 있고, 내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품는 것들이 그게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잖아요. 그냥 안 믿잖아요. 그리고 또 믿고 안 믿고 그 부분에 따라서 시크릿도, 야, 저는 그런 생각에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빨리 되고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어쩌다 오신 분이 이렇게 딱 보고 그 순간에는 선생님 에너지 그냥 훅 딸려가니까 믿어가지고 이루어졌는데, 돌아가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들으니까 이건 아니네? 뭔가 그러면서 이제 안 오시는 분들 또 계시고 막 이렇거든요. 참 그 믿음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 이 시크릿 책에서는 구하라, 소망부터 해라. 구하라, 믿어라, 받아라. 받는 게 사랑이잖아요.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게 사랑이고.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라. 그러면, 그러고 믿어라, 받아라.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께서 믿어야 소망이 되고, 진짜 믿으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고, 믿어야지 소망이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것도 알아요.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펼쳐질 것입니다라는 것도 믿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꿈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라는 꿈을 믿게 되잖아요. 그죠? 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농약이 뿌려져 있는지 유기농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도 에너지가 그러하듯이, 참 안내해 주신 대로 따라하면 정말 내 인생이, 삶이 달라지거든요. 삶이 달라져서 이 수업 자체가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경험을 하느냐. 그렇죠? 그 길에 엄청 중요한 그런 갈래길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어, 그래서 내 생각을 참 이렇게 내려놓고 나도 모르게 저항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좋은 에너지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잖아요.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고 느끼게 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내 생각을 놓아버려요. 내 생각을 자꾸 놓아버린다. 아이고, 나 저분을 안 만났더라면 괴로운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그죠? 인연이 있어서 만나서 내가 이쪽 길로 가던 걸 저쪽 길로 가기로 안내가 되어 있어서 만났는데 그냥 나는 이쪽 길로 가겠다는 거죠. 내가 가던 길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좀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험에 대해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정도로 방법의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모든 방법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경험을 다르게 처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즉, 어떤 사람들은 주로 느낌의 방식을 채택하고, 다른 이들은 더 청각적이며 또 다른 이들은 더 시각적이다. 따라서 시험 질문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피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나요? 혹은 그게 어떻게 보이나요? 혹은 그것이 어떻게 들리나요? 통상적으로 상황 혹은 사람, 장소, 물건, 느낌을 마음에 품으세요라고 말한다면, 시험자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절한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을 질문에서 피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이나 경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경험한 것에서 물을 때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경험한 것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하고 나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인이 아직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 믿음대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내 믿음대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틀려요. 각자 자기 신념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상황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판단 분별하는 거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불편한 거나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답을 모를 때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하면 답을 알려주세요. 선생님은 선생님 마음에서 이건 이쁘고 저건 나쁘고 하고 판단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상황이나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 인제 물어보죠.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통해서 뭔가 바로잡아 줘야 될 때는 물어보는데 이런 사람들 말을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쵸? 다 틀리다라는 거죠. 정말 다 틀려요, 상황들이. 정말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보고도 느낌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있어서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자신의 반응을 위장하기 위해서 어쩌면 무의식적일 수도 있는 무의식적으로 위장하죠. 위장하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해요. 그래서 노력으로 피험자는 위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피험자는 자신의 처리 방식이 아닌 통상적인 처리 방식이 아닌 방식을 택하고 거짓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시험자가 모순적 반응을 끌어낼 때에는 질문을 바꾸어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분노를 죄책감을 느끼는 환자가 어머니의 사진을 마음에 품고 강해지는 시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험자가 이 피험자에게 질문을 바꾸어 현재 어머니를 향한 그 태도를 마음에 품으라고 요청한다면 피험자는 즉각 약해질 것이다. 똑같은 어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그쵸. 어머니를 향한 분노를 어머니를 향한 우린 분노가 다 있다는 거 아세요? 어머니를 향한 그 분노가 다 있다는 거야. 저도 제가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을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진짜 엄마 옆에서 엄마가 막 근데 인제 제가 이상한 반응이 있을 때는 있었죠. 엄마가 "야 그거 예쁘다. 나도 사 줘라." 그러면 사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확 화딱질이 날 때가 있어요. 해 주기 싫은 화딱질이 날 때가 있었거든요. 화딱질이 날 때가. 그래서 '이상하다.' 공부할 때 그런 걸 느꼈죠.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왜 사 드리면서도 금방 나도 이것 좀 사 줘라.'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저항감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반발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노를 하면 또 반드시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죄책감을 느껴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자." 그러고 안내했잖아요. 여러분도 안 하시잖아요. 죄책감 느껴요. 죄책감 느끼거든요. 죄책감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죄책감 느끼지 말고 바른 길로 그냥 같이 가는 게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실 때 진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착착착착 안내를 하시거든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 1 도가 바뀌어도 나중에 굉장히 많은 각도가 바뀌어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에 대한 분노로 죄책감을 느끼는 환자가 그죠? 죄책감을 느끼는 환자가 어머니의 사진을 마음에 품고서 강해지는 시험을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강해질지도 모른다.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 대한 태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요청을 한다면 품으라고 요청한다면 약해질 수도 있다. 그리움을 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는 또 속뜻이 또 무의식에서는 반응이 또 엄마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나의 의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나의 의도에 따라서. 그래서 계속 남편한테 대하는 느낌,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것들,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그 느낌들이 남편한테 하고 어릴 때 느꼈던 모든 것들이 성장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똑같이 느끼고 있고 어릴 때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 음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또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즉 계속 많이 각성을 해요. 그러면서도 각성을 많이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믿어야 되는데 믿기보다는 두려움으로 걱정 근심하는 게 굉장히 많았던 거죠. 엄마가 늘 걱정 근심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되니까 저희 딸도 안 그런 척하면서 걱정 근심이 될 때 발표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열심히 발표를 안 하던데 얼마 전에 발표를 또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걱정 근심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아마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웃고 있지만 그 무의식에 내가 하고 있는 반응이 드러난다라는 거. 그래서 약해지고 강해지고 나의 의도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난다. 내 의도, 깊은 의도가 있을 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 생각이 옳은 것인지 근데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축복을 받아서 선생님을 만나신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계속 가면 진짜 여러분 인생에 진짜 터닝 포인트가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근데 자꾸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쵸? 그래서 그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미국 가자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가실 만한 분들한테 가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실 만한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예 연락을 안 받고 방을 튀어나가 방을 나가고 막 그러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이분은 진짜 혼자 길을 가다가는 엄청 아플 텐데 더 아플 텐데 정말 좋은 분을 만났는데 안내해 주시는데 손을 안 잡는 거죠. 놓고 혼자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왜 길 가다가 어디 산에 올라가다가 낭떠러지에 탁 떨어졌는데 간신히 막 나뭇가지에 칵 붙들렸단 말이에요. 붙들어 가지고 막 완전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탁 나뭇가지를 탁 잡아 가지고 완전히 있잖아요. 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있는데 누군가 탁 나타나서 "손을 놔라. 놔라."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나는 "손 놓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놓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하면서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 하죠. 외친다 하잖아요. 근데 계속 얘기하신다 하죠. "그냥 손을 놔라. 나는 죽기 싫어요." 하고 못 놓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놓으면 뭐예요? 밑에가 낭떠러지가 아니라 그냥 바닥이 그냥 바로 밑에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내 생각을 놓으면 오히려 더 살 길인데 아마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밑에 바로 땅인데. 이게 신이 해 주시는 말씀, 목소리,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소리로 이렇게 들리진 않아요. 그쵸. 에너지로 그 길을 알아요. 근데 내가 그 길을 갔을 때 잘 된다는 것도 알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음 그 음성 그렇잖아요. 그분이 신이셨다는 거. 그쵸? 예.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신께 내맡기는 거. 내맡기는 것을 자꾸 해야 된다. 내 생각. 자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은 지금까지 만들어 온 나를 또다시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인생을 정말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또 6시에 뵙겠습니다. 벌써 수요일이에요. 와, 진짜 빨리 지나가요. 뭐 화요일만 지나가면 왜 이렇게 빠른지 있잖아요. 네, 내일 수요일, 오늘 수요일이죠. 내일 목요일 6시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